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특히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완전히 믿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75세 할아버지가 새벽 3시에 20살 손녀로부터 들은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손녀는 어떻게 할아버지를 구했을까요? 끝까지 편안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75세 김철수입니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김대한이가 50세이고요. 며느리 박선미가 47세입니다. 그리고 제 자랑거리인 손녀 김지민이가 20세예요.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자주 오가며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 손녀 지민이는 대학생인데도 할아버지를 너무나 잘 챙겨줘서 제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약 챙겨 드셨어요? 할아버지,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대한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났죠. 며느리 선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손녀 지민이었어요.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최근 들어 표정이 어두워졌더라고요. 지민아, 요즘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과제가 많아서.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주 전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이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집값 좀 알아보려고요. 아버지, 이분은 요양원 상담사예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집을 팔 생각도 요양원에 갈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들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생명보험 하나 더 드시는 게 어때요? 왜? 이미 있는데? 요즘 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좀 더 든든하게 준비하시는 게. 그때 며느리가 거들었어요. 아버님, 수혜자는 당연히 대안이로 하시면 되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최근에 더 이상해진 건 약과 음식이었어요. 아들이 자꾸 새로운 약들을 가져오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건강에 좋은 영양제예요. 이거는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약이고요. 그런데 그 약들을 먹으면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가져오는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맛은 좋았지만 먹고 나면 계속 졸렸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동안 지민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약을 먹으려고 할 때 지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약 정말 드셔야 해요? 왜? 내 아빠가 건강에 좋다고 가져온 건데. 그냥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요. 그때 지민이 눈에서 뭔가 불안한 빛을 봤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아, 아버지. 청소 좀 해드리려고요. 하지만 청소 같지는 않았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서류들을 뒤져보고 그날 밤 지민이가 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상한 거 없으셨어요? 뭐가? 그냥 조심하세요. 그 이후로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 누군가 저희 집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새벽 2시쯤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 혹시 꿈 아니었을까요? 왜 제가 새벽에 갈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지민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지민이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와서 안부를 묻던 아이가 며칠째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4년 11월 15일 새벽 3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급한 듯한 노크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올까요? 똑똑똑똑. 더 급해진 노크 소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 목소리였습니다. 후다닥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지민이가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게 분명했죠. 지민아, 이 시간에 왜? 할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뭐라고? 지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지민아?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내 아빠가? 네. 그리고 엄마도요. 둘이서 계획을 세웠어요.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었어요. 어떤 계획? 할아버지 약에 독을 탔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래서 내가 자꾸 어지럽고 나른했던 거구나. 그리고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큰 용량을 주려고 해요. 지민이의 말이 계속됐어요. 새벽 4시에 올 거예요. 할아버지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돈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지민이가 목을 매며 말했어요. 아빠가 사업에서 큰 손해를 봤어요. 빚이 너무 많이 졌고, 그래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할아버지 보험금이 5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집까지 합치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아들이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한다니.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들었어요. 어젯밤에 부모님이 통화하는 걸. 지민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래서 녹음했어요. 휴대폰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하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빚쟁이들이 계속 독촉하고 보험금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 자연사로 보이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지민아,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지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럼
엄마가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뭐라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게 할아버지를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진실을 알았어? 일주일 전에 우연히 부모님 방에서 서류를 봤어요. 무슨 서류? 할아버지 보험 증서요. 그리고 독에 대한 자료들도.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며칠째 연락을 안 한 거구나.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민아, 내가 여기 온 걸 부모님이 알면 괜찮아요. 지금 둘 다 외출했어요. 어디 갔는데? 마지막 준비를 하러. 약을 구하러 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곧 돌아온다는 뜻이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탈출 준비. 어디로 가지? 일단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빨리 가셔야 해요. 저는 급하게 중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지갑, 통장, 그리고 몇 가지 약물들. 지민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집에 돌아가서 모르는 척 할 거예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어요. 복도는 고요했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까봐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지민이가 앞서서 조심스럽게 길을 안내했어요. 3층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지민이와 저는 동시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빠가 이미 돌아온 것 같아요. 지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재산을 정리했어요. 지민이한테 다 물려주려고 해요. 할아버지, 아직 이르죠.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지민이는 매일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지민이 제안으로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하지? 다른 계단으로 가요. 지민이가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그쪽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목소리예요.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민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아버지, 저기 쓰레기 처리실 있잖아요. 거기로? 네. 거기서 1층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행히 성공했어요. 다행히 성공했어요. 건물 뒤편으로 나와서 주차장을 통해 도로로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고마워, 지민아. 너 때문에 살았어. 안전한 곳으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제 친구네 집이에요. 거기서 안전할 거예요. 우리는 새벽 거리를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인 건 지민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제 손녀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지민이 친구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이 엄마가 문을 열어주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민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니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할아버지, 일단 여기서 쉬세요. 거실에 앉아서 지민이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했어요. 지민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왜?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 파일 하나로는. 지민이 말이 맞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지민이의 제안. 할아버지,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제가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할게요. 너무 위험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민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거고, 지민이의 계획은 이랬어요. 집에 돌아가서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부모님의 다음 계획을 알아내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면 분명 당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때 제가 모든 걸 녹음할게요. 하지만 지민아, 우리 둘이서만 하기엔 너무 위험해. 그때 수진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사립탐정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신 분이고, 다음날 오전 이민석 탐정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사건이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 간의 범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물리적 증거부터 확보해야겠어요. 이민석 탐정이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드시던 약들을 분석해 봐야겠고, 집안에 녹음 장비도 설치해야겠고,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민 학생이 도와주면 가능할 거예요. 지민이의 역할. 지민아, 정말 괜찮겠어? 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지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았어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대견한 손녀였어요. 이틀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복용하던 약들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이 정도 농도면 계속 복용했을 경우 서서히 장기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럼 정말로, 네, 자연사로 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독살 방법이에요. 탐정의 도움으로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지민이가 부모님이 외출한 틈에 집에 들어가서 설치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길었어요. 언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민이가 매일 와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아빠랑 엄마가 많이 당황하고 있어요. 그럴 만하지.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새로운 계획 발견.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민이가 녹음 파일을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파일을 재생하니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감이 사라져버렸는데. 걱정 마.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다른 방법? 실종 신고한 지 일주일 됐잖아. 곧 수색에 나설 거야. 그래서 그때 시체를 발견하는 거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정말 섬뜩한 계획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는데도 시체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할 건데? 형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형님이라고요? 누구를 말하는 거지? 형님이 전문가니까 걱정 없을 거야. 아들에게 이런 일을 도와주는 형님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탐정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경찰과 협의한 결과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함정 작전을 펼치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미끼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지민이가 걱정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괜찮아.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기. 일주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아들이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그 포옹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냥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나 봐. 저도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또 약을 가져왔어요. 이번엔 어떤 독이 들어있을까요? 고마워. 그런데 좀 졸려서 나중에 먹을게. 아니에요. 지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계속 강요하는 모습에서 급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민이도 집에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지민이도 연기를 했지만 눈빛만은 진심이었어요. 미안해, 지민아. 할아버지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지민이가 화장실에 가면서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오늘 밤 12시. 조심하세요. 뭔가 오늘 밤에 일이 벌어질 예정인가 봅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기다렸어요. 밤 11시 30분. 정말로 뭔가 시작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 앞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정말로 잠든 것 같아? 응. 약도 먹었고. 그럼 시작하자. 침입자들. 12시 정각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말한 그 형님인가 봅니다. 어디 있어? 저기 방에서 자고 있어요. 남자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하고 있었죠. 확실히 죽었나? 약을 먹었으니까 의식이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옮기자. 정말로 저를 어디론가 옮기려고 했어요. 경찰의 등장. 바로 그때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아들이 당황해하며 소리쳤어요. 김대한, 박선미, 당신들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신고한 거야?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대안아, 내가 먼저 나를 죽이려 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게? 며느리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다 늙은이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요? 곧 죽을 거면서 왜 그 돈을 혼자 가지고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들이었어요. 같이 온 남자들도 체포되었어요. 이자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었어요. 경찰이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가 첫 번째 타겟은 아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지민아. 너 때문에 살았어.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용감한 손녀였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위험하셨어요. 수사관이 설명해 줬어요. 아드님이 빚이 8억 원이나 되었네요. 8억 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액수였어요. 조직적 범행. 그리고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네. 지금까지 5건의 유사 사건이 더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지민 학생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들, 약물 분석 결과,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지민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였어요. 아드님과 며느리분은 어떻게 될까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최소 15년은 받을 것 같아요. 15년.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민이와 둘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지민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 부모인데 힘들지 않아? 지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민이의 성숙함. 슬프긴 해요.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요. 특히 할아버지 목숨을 위협하는 건 정말 철든 아이였어요. 이제 우리 둘이네. 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내 인생도 살아야지. 할아버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미래 계획. 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다닐 거예요. 법학과로 전과하려고요. 법학과? 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손녀였어요.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재산을 정리했어요. 지민이한테 다 물려주려고 해요. 할아버지, 아직 이르죠.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지민이는 매일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지민이 제안으로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경험을 나누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몇 달 후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경청해 주셨어요. 1년 후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민이는 법학과 2학년이 되었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저는 건강하게 지내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할아버지, 아빠 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란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지민아, 너는 정말 내 자랑이야. 할아버지도 제 자랑이에요.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내셨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자랑인 할아버지와 손녀.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인 지민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믿지는 마세요. 이상한 신호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지민이 같은 천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지민이에게 감사하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해준 것에도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가족 간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대신 손녀 지민이가 진짜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지민이처럼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를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